안녕하세요.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예스 진행의 이도화입니다. 오늘은 박서정, 정유정, 조승희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밤 뉴욕에서 들려온 훈풍에 큰 기대를 품으셨을 텐데 오늘 우리 시장은 조금 엇갈린 표정으로 마감했습니다. 먼저 뉴욕 증시는 그야말로 축제였습니다. 다우지수는 48,500선을 훌쩍 넘어섰고 나스닥 역시 24,000선을 돌파하며 강한 상승세를 보였죠.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 가까운 오름세를 보이며 기술주들의 저력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뉴욕의 열기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코스피는 아쉬운 뒷심 부족을 보이며 6,200선 아래로 내려앉았습니다. 전일 대비 0.55% 하락한 6,100선으로 장을 마쳤는데요.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이 2조 원 가까운 매물을 쏟아내며 시장을 압박했습니다. 반면 코스닥 시장은 뉴욕의 온기를 이어받아 미소를 지었습니다. 0.6%가량 상승하며 1,170선에 안착했는데요. 개인과 외국인, 기관이 모두 사자 행렬을 보이며 시장의 탄력을 유지했습니다. 뉴욕은 환호했지만 우리 시장은 외국인의 거센 매도세에 고심했던 하루였습니다. 과연 이 온도차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또 주말을 앞둔 우리 투자자들은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지 오늘 경제예스에서 심도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간밤 뉴욕 증시 흐름 자세히 짚어봐야겠죠. 박서정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간밤 뉴욕 증시 흐름입니다. 이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을 중재하는 파키스탄이 2차 회담 준비를 시작했다고 현지 일간 익스프레스 트리뷴이 소식통들을 인용해 현지 시간 16일 보도했습니다. 파키스탄 소식통은 이 매체에 준비 작업이 이미 시작됐다며 특히 철저한 보안을 확보하려는 조치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또 다른 소식통들은 2차 종전 협상이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에 열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은 양국 대표단이 협상 전에 예비 협의를 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2차 협상에 참석할 미국과 이란 대표단은 1차 때와 비슷할 전망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초대형 반도체 생산 공장 건설 프로젝트인 테라펩 팀이 최근 몇 주 새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도쿄 일렉트론, 램 리서치 등 다양한 반도체 장비 업체들과 접촉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사안을 잘 아는 소식통들을 인용해 현지 시간 15일 보도했습니다. 테라펩 팀은 또한 반도체 생산 파트너인 삼성전자에도 지원을 요청했지만 삼성 측은 대신 텍사스주 테일러에 건설 중인 파운드리 공장에서 테슬라를 위한 생산 능력 확대를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식통 등에 따르면 테라펩 팀은 장비 업체들이 테라펩에 대한 공급을 우선할 경우 제시된 경적보다 훨씬 높은 금액을 지불하겠다는 조건을 내걸고 있습니다. 첫 단계는 월 3,000장의 웨이퍼를 처리할 수 있는 파일럿 라인을 구축하고 목표치는 2029년까지 생산을 시작한 뒤 점진적으로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한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엔트로픽이 개발한 차세대 인공지능 모델 미토스 쇼크가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유례없는 성능과 속도로 보안 취약점을 찾아내고 시스템 공격까지 수행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인데요. 이에 엔트로픽은 미토스를 일반에 공개하지 않고 파트너사 및 검증된 기관에만 접근을 허용해 방어 중심의 보안 연구를 수행하기로 했습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AI 기업 엔트로픽이 최근 제한적으로 공개한 차세대 AI 모델 클로드 미토스 프리뷰는 자율형 에이전트 기반으로 단순 명령 수행을 넘어서 스스로 취약점을 탐지하는 기능을 갖췄습니다. 지난 27년간 발견되지 않았던 설계 결함을 찾아내고 이를 기반으로 서비스 거부 공격까지 수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알려졌는데요. 보안 전문가들은 이러한 성능과 속도가 결합된 AI가 악용될 경우 전 세계 주요 시스템이 동시에 사이버 공격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와 연준 수뇌부는 현지 시간 지난 7일 월가 주요 은행이 최고 경영자들을 긴급 소집해 미토스를 활용한 금융 방어 시스템 구축을 주문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슈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지정학적 리스크를 잠재울 미 이란의 2차 종전 협상 소식부터 삼성전자의 손을 내민 머스크의 테라페 프로젝트, 그리고 전 세계 보안 생태계를 뒤흔든 엔트로픽의 미토스 쇼크까지 알아봤습니다. 지정학적 위기를 정면 충돌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와 더불어 AI 보안 및 반도체 패권을 선점하려는 빅테크들의 움직임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우리 시장에서 오늘 주목해볼 만한 뉴스들도 체크해봐야겠죠. 정유정 아나운서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최근 국내 증권사들이 상장 증권사들의 목표 주가를 잇따라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거래 대금이 늘고 실적 개선 기대감이 맞물리면서 업종 전반의 눈높이가 부쩍 높아진 모습인데요. 어제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에 따르면 이달 발간된 증권사 리포트 중 절반 이상이 목표 주가를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NH투자증권은 IB 부문의 경쟁력과 거래 대금 증가에 힘입어 1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웃돌 전망이고요. 미래에셋증권은 스페이스X 투자에 따른 1조 원 이상의 평가 이익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키움증권 역시 거래 대금 확대의 최대 수혜주로 꼽히는 가운데 하반기 퇴직연금 시장 유입 등 추가 성장 여력도 충분하다는 평가입니다. 이 밖에도 삼성증권과 한국금융지주 등 주요 증권주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 또한 잇따르고 있는데요. 다만 전문가들은 거래대금 추이에 따라 수익 변동성이 클 수 있는 만큼 시장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는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내 상장 지수펀드 ETF 시장이 유례없는 속도로 몸집을 불리며 300조 원을 넘어선 지 불과 석 달여 만에 100조 원이 추가 확대됐습니다. 어제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종가 기준 409조 원을 기록하면서 국내 ETF 시장이 400조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월 평균 증가폭 역시 지난해보다 2배 이상 가파른 모습이었습니다. 자금 유입의 성격도 눈에 띕니다. 연초 이후 1조 원 넘게 몰린 주요 상품 중 85%가 국내 투자 상품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코스닥 150과 반도체 ETF 등의 뭉칫돈이 쏠리며 미국 시장 투자 규모를 크게 앞질렀습니다. 여기에 원자재와 방산, 우주항공 등 태명형 상품으로도 자금이 분산되며 투자 저변이 넓어지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지수 상승과 자금 유입이 맞물린 결과라며 상품군이 다양해진 만큼 보다 세밀한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소식입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100억 원이 이제는 낯설지 않은 숫자가 됐습니다. 강남권에 위치한 한강변 단지들을 중심으로 초고가 거래가 잇따르면서 부동산 시장 지형도가 바뀌고 있는데요. 어제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100억 원 이상 서울 아파트 거래는 총 40건으로 2년 전보다 8배나 급증했습니다. 과거엔 특정 부촌의 초대형 평형에만 국한됐었지만 최근엔 반포와 청담 등에서 한강뷰를 갖춘 신축 대단지로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실제로 입주를 앞둔 청담리엘의 일부 매물 호가는 현재 115억 원으로 웃돌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나인원 한남이 150억 원대 거래되면서 그들만의 리그는 더 견고해지는 모습인데요. 전문가들은 하이엔드 아파트가 사회적 지위를 드러내는 일종의 사치제로 드러내면서 가격 상한선이 사실상 사라지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다만 정부의 보유세 부담 강화와 고령자 급매물 출현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작년만큼의 가파른 상승세가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신중론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뉴스 브리핑 마칩니다. 네, 실적 개선 기대감으로 목표가가 상향된 증권주와 400조 원 시대를 열며 급성장 중인 ETF 시장, 그리고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는 초고가 부동산 소식까지 살펴봤습니다. 시장의 유동성이 특정 섹터와 하이엔드 자산으로 집중되면서 투자 기회와 양극화가 동시에 심화되는 모습인데요. 변동성이 커진 장세인 만큼 외형적인 성장세 뒤에 숨은 실질적인 수익성과 리스크를 꼼꼼히 따져보는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아울러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 가치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부자가 되고 싶은 아나운서들이 모여 주식과 경제 이야기를 나눠보는 돈의 맛 시간입니다. 먼저 국내 증시 마감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조승희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국내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립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우리 시장은 안개 속을 걷는 듯 했습니다. 미국발 긴축 우려 재점화 소식이 전해지면서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가 다소 자극을 받았는데요. 상승과 하락의 기로에서 혼조 양상을 보인 우리 지수, 코스피와 코스닥의 향방이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오늘 증시 상황 지수부터 확인하시죠.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0.55% 하락하며 6,191.92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장 초반부터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들이 약세를 보이며 지수를 하방으로 눌렀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홀로 웃었습니다. 전일 대비 0.61% 오른 1,170선을 기록했는데요. 지수 자체는 강보합권에서 마감했지만 내부 종목별로 치열한 매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시장의 수급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의 매도세가 지수를 압박했습니다. 외국인이 무려 1조 9,975억 원가량 물량을 쏟아낸 반면 개인이 1조 4,463억 원, 기관이 1,503억 원을 순매수하며 지수 방어에 나섰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주체별 매수세가 돋보였는데요. 외국인이 158억 원, 기관이 92억 원, 개인 역시 22억 원을 사들이며 투자 주체 모두가 사자 행렬에 동참해 지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총 상위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하락을 의미하는 파란색이 압도적이었는데요. 수출 효자 종목인 반도체와 미래 성장주인 배터리 등 핵심 섹터가 대거 약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오늘은 빙판길이었습니다. 대장주 삼성전자가 0.69% 하락하며 21만 6천 원으로 내려앉았고 SK하이닉스는 무려 2.34% 폭락하며 112만 8천 원을 기록했습니다. 배터리 대표주인 LG에너지솔루션 역시 0.48% 하락하며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다만 현대차가 0.75% 반등하며 유일하게 상승불을 켰지만 시장의 하락 열기가 막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코스닥 시장 역시 빨간색과 파란색이 반반씩 섞이며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초강세를 보였던 배터리 관련주가 홀로 상승하며 지수를 방어했지만 제약바이오 등 다른 시초 상위권은 대거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배터리 양극재 대표주 에코프로가 1.81% 상승하며 기세를 올렸고 자회사인 에코프로비엔도 1.46% 오르며 투자자들의 미소 짓게 했습니다. 다만 삼천당 제약이 무려 3.86% 하락하며 크게 뒷걸음질 쳤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알티오젠 등 다른 핵심 성장주들은 일제히 하락하며 시장의 상승 탄력을 무디게 했습니다. 미국발 긴축 우려라는 단비가 아닌 먹구름이 다시 들이오면서 우리 시장은 다시 한번 도약을 위한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대외 악재의 영향력보다는 앞으로의 실적과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을 다시 이끌 수 있는지 주시해야 할 시점입니다. 지금까지 국내 시황 마감이었습니다. 외국인의 거센 매도세에 코스피 6,200선이 무너진 반면 코스닥은 시총 상위 배터리주들의 선전으로 1,170선을 기록하며 극명한 온도차를 보인 하루였습니다. 불확실한 거시경제 환경 속에서도 개별 종목의 실적 모멘텀이 차별화의 핵심이 되고 있는 만큼 단순한 지수의 흐름보다는 기업의 본연에 집중하는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럼 오늘 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주목받았는지도 살펴봐야겠죠? 먼저 박서정 아나운서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제가 뽑은 특징주는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 바로 한화엔진입니다. 이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늘 오후 2시 16분 기준 한화엔진은 전거래일 대비 24.27% 급등한 59,900원을 기록하면서 그야말로 거침없는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급등의 배경 역시 조선업의 슈퍼사이클 기대감입니다. HD 한국조선해양과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등 국내 조선 빅3가 연초부터 수주 목표의 20에서 30%를 조기에 달성하면서 순항 중인데요. 특히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초대형 원유 운반선, VLCC 발주가 늘어난 점, 그리고 LNG 운반선의 수요 급증이
고부가 가치 선박 중심의 수주 구조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었습니다. 한화엔진은 이러한 조선업 호황의 직접적인 수혜주인데요. 이 선박 건조량이 늘어나면 가장 먼저 찾는 곳이 바로 엔진 제조사죠. 한화엔진은 고부가 가치 선박의 필수적인 고효율, 친환경 엔진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서 조선업 호황의 직접적인 수혜주로 지목되면서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글로벌 에너지 운송 확대와 노후 선박 교체 수요가 맞물리면서 전문가들은 이번 조선업 호조가 중장기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한화엔진을 포함한 조선 기자재 업종 전반에 대한 시장의 뜨거운 관심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한화엔진 오늘 고가 59,900원, 장은 55,800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한화엔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특징주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네, 다음 특징주는 셀레믹스입니다. 유전체 분석 기술 플랫폼 기업인 셀레믹스가 코로나 변이 확산 속 유전체 분석 열량 부각으로 주가가 강세를 보였는데요. 코로나19 신변이, 일명 매미 변이가 전 세계로 확산 조짐을 보이면서 유전체 분석 기술을 보유한 셀레믹스에 투심이 몰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변이 감시와 정밀 분석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해당 분야 핵심 기술력을 갖춘 기업으로 재조명되는 모습인데요. 변이는 한국을 포함해 미국, 일본 등 전 세계 33개국에서 검출됐으며 국내 점유율도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자료 기준 해당 변이의 국내 점유율은 1월에 3.3%에서 3월 23.1%까지 확대됐습니다. 기존 유행 변이와 비교해 유전자 염기 서열 차이가 큰 것으로 알려지면서 변이 추적을 위한 유전체 분석 기반 대응 체계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셀레믹스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장 유전체 분석을 수행하면서 관련 샘플도 분석에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종 변이가 등장할 때마다 염기 서열 기반 분석을 통해 변이 특성을 빠르게 규명할 수 있다는 점이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배경입니다. 오늘 셀레믹스 장중 한때 16,000원 후반대까지 올라서면서 고가 16,800선을 기록했지만 종가는 다소 늘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셀레믹스였습니다. 네, 그럼 다음 특징주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정유정 아나운서 어떤 종목을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오늘 우리 시장의 주인공 K뷰티의 저력 코스맥스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한국 화장품 수출이 역대급 호조를 보이면서 글로벌 화장품 제조의 핵심인 코스맥스에 투자자들의 뜨거운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K뷰티가 서구권 시장의 주류로 자리 잡자 그 수혜를 직접적으로 누리는 ODM 대장주로서 존재감을 뽐낸 것입니다. 오늘 코스맥스는 장 초반부터 기세 좋게 출발해 장중 한때 21만 6천 원까지 치솟으며 연중 최고가를 다시 썼습니다. 차트 흐름 보시면 오늘 시가는 전일 대비 2.46% 오른 20만 8,500원으로 기분 좋게 시작했습니다. 오전 중 6% 넘는 급등세를 연출하며 시장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았는데요. 오후 들어서도 상승폭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고점 부근에서 단단하게 마감하는 모습입니다. 증권가에서도 코스맥스의 글로벌 대응력에 대해 강력한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DB금융투자는 목표 주가 24만 원을 제시하며 한국 화장품 수출 성장에 따른 수주 낙수 효과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 법인의 성장세가 뚜렷하고 수출 지역이 중동, 캐나다 등으로 넓어지고 있어 중장기적 전망도 매우 밝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매출 성장이 실제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향후 주가 추세의 핵심 열쇠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성장 엔진을 달고 화려한 질주를 시작한 코스맥스, K뷰티 열풍을 타고 이 기세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계속해서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차트 흐름 보시면 오늘 시가가 20만 4,500원, 고가가 21만 6천 원, 저가가 20만 4,500원에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특징주 코스맥스였습니다. 글로벌 영토를 확장하며 연중 최고가를 갈아치운 코스맥스의 활약은 K뷰티가 단순한 유행을 넘어 하나의 견고한 산업으로 안착했음을 증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향후 발표될 구체적인 실적 데이터들이 추가 상승의 강력한 트리거가 될 수 있을지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오늘 주목받았던 특징주들까지 만나봤는데요. 저희가 전해드리는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계속해서 증권사에서 발간한 리포트를 알기 쉽게 전해드리는 투자 리포트 시간입니다. 박서정 아나운서, 오늘은 어떤 내용일까요? 네, 오늘 살펴볼 투자 리포트는 DS투자증권의 두산그룹입니다. 이번 리포트의 핵심은 명확합니다. 이 두산이 기존의 에너지를 넘어서 반도체 그룹으로 완벽하게 도약하고 있다는 건데요. 현재 두산은 실적과 성장성, 그리고 가격 매력까지 모두 갖춘 이른바 트리플 크라운 구간에 진입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시장이 주목하는 건 SK 실트론 인수와 관련한 변화인데요. 이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시장에서는 70% 정도의 지분 인수가 논의될 것으로 예상했었는데 최근에는 100% 전략 인수로 거래 구조가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두산이 100% 인수를 추진하는 이유는 시너지를 빠르게 확대하고 이 완전한 독립 경영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에 자금 조달 여력까지 충분한 상황이어서 이번 인수가 성사된다면 두산은 반도체 소재부터 후공정까지 아우르는 핵심 플레이어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번 인수의 가치는 어느 정도일까요? 보고서에 따르면 SK 실트론의 현금 창출 능력은 연간 8천억 원에서 1조 원 이상으로 구조적인 레벨업이 예상이 됩니다. 이 주목할 점은 바로 인수 가격인데요. 글로벌 웨이퍼 기업들의 평균과 비교해 봤을 때 상당히 낮은 수준에서 거래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반면 성장성은 압도적입니다. 실트론의 2026년 예상이익 성장률은 159%로 세계적인 기업인 시네츠나 글로벌 웨이퍼스를 크게 웃돌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번 딜이 성공하게 된다면 두산의 주가 재평가는 당연한 수준이라는 평가인데요. 여기에 두산 자체 사업의 실적 모멘텀도 눈부신 상황입니다. 현재 전자부문은 주요 원재료가 부족할 만큼 폭발적인 수요를 보이고 있고요. 하반기부터는 차세대 소재인 베라루빈 양산이 본격적으로 생산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제품의 평균 판매 단가까지 오르면서 하반기에는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계속해서 경신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1분기 영업이익률만 봐도 26%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이는 지주 회사로서 도달하기 힘든 독보적인 수익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현재 두산은 실트론 인수 가능성을 제외하더라도 자체 사업의 이익 체력이 이미 최고치에 달해 있습니다. DS투자증권은 두산의 목표 주가를 200만 원으로 유지했는데요. 향후 실트론의 가치가 본격적으로 반영된다면 추가적인 상향도 충분히 가능한 구조입니다. 실적의 견고함에 반도체의 성장성까지 더한 두산. 시장의 저평가를 딛고 보여줄 화려할 도약을 주목해볼 시점입니다. 지금까지 투자 리포트였습니다. 네, 이렇게 DS투자증권 관련 리포트까지 알아봤습니다. 에너지 기업에서 반도체 핵심 플레이어로의 완벽한 체질 개선에 성공한 두산이 실트론 인수를 통한 압도적 성장 모멘텀까지 확보한 만큼 지주사를 넘어 글로벌 반도체 기업으로서의 가치 재평가를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 가치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방송 벌써 마칠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시장을 한 줄로 요약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서정 아나운서, 오늘 상 어떻게 보셨나요? 네, 저는 불안정인 국제 정세에 걸맞게 오늘 장도 불안정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정유정 아나운서는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저는 오늘 장을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 온도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두 시장의 표정이 극면하게 엇갈린 하루였습니다. 코스피가 외국인의 거센 매도 공세에 밀려 6,200선 아래로 주저앉으며 차가운 냉기가 감돌았다면 코스닥은 2차 전지 형제들의 선전 덕분에 빨간불을 켜며 비교적 따뜻하게 문을 닫았습니다. 이처럼 오늘 장은 국내 증시의 도축이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해 달린 디커플링이 뚜렷했던 하루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뉴욕의 샴페인 뒤에 찾아온 엇갈린 코스피와 코스닥의 온도차라고 정리해 보겠는데요. 간밤 뉴욕 증시의 훈풍에도 불구하고 코스피는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 물량에 밀려 6,200선을 내어주는 아쉬운 하락 마감세를 보였는데요. 반면 코스닥은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를 하면서 이제 상승 수성에 성공하며 대외 불확실성 속에서도 종별 장세의 뚜렷한 차별화를 보여준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이 상승세가 다음 주에는 동반 상승으로 이어지길 기대하면서 오늘 방송은 이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